안녕하세요. 김혜강입니다. 12학년 졸업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인간과 챗 GPT의 협업 과정 탐구, 스토리보드 제작 실험을 중심으로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과정 및 분석, 연구 결과, 의의와 한계, 결론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AI 기술은 영화 산업을 비롯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빠르게 자리 잡으며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 영화 제작에서는 시간, 비용, 인력이 크게 소모되는 작업들이 많았지만 AI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과정이 점점 더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모어 펌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24년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단편 영화로 오직 생산형 AI 기술만으로 5일 만에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국 노부부의 장수 비결을 다룬 미스터리 공포물로 인간의 탐욕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영화가 실사 영화나 고가의 CG 없이도 오직 텍스트와 명령어 AI 알고리즘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작자 권한슬 감독은 기존에는 수십억 원이 들던 제작비를 AI 기술을 통해 99% 절감했다며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2019년 영화 아이리시맨에서는 생산형 AI의 한 종류인 딥 에이징 기술을 통해서 로버트 드니로가 20대로 회춘하였고, 얼마 전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는 해리슨 포드가 20대로 회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생산형 AI가 영화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논문의 목적은 이처럼 AI가 영화 제작 과정 전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창작자들에게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AI의 가능성이 스토리보드 제작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산형 AI를 통해 스토리보드를 제작, 분석해보는 본 논문으로 영화 제작 과정을 특히 스토리보드 제작 과정에서 생산형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고 앞으로의 창작 환경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논문 작성의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스토리보드란 영화 제작의 첫 단계로 글을 시각화하여 모든 제작 참여자가 영상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돕는 도구입니다. 스토리보드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영화의 전체적인 비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팀 모두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창작물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고, 특히 카메라 앵글, 조명, 배우의 동선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구체화하여 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촬영 전 단계에서 카메라 앵글, 프레임 크기, 조명 배치, 배우 동선 등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촬영 시간을 단축시키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영화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및 후반 작업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편집 순서를 조정하거나 특수 효과를 추가할 때 스토리보드를 기준으로 작업하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실험법으로 설정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 AI가 어느 정도의 PPT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스토리보드 선정 이후 실험 1을 통해 인간의 개입이 없을 시의 결과물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입력값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 AI가 유의미한, 그러니까 원작 스토리보드만큼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스토리보드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인간이 입력값을 수정하는 변인을 추가하여 인간의 입력값 수정 단계가 들어간 실험 2의 결과물을 확인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정한 시나리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PT가 제시하는 결과물이 인간 창작자의 의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연구 설계와 실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입니다. 유사성은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이 인간 창작자가 작업한 원본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와 얼마나 적합하고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반드시 인간만이 작업한 원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원본 자료는 창작자의 고유한 의도와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물로 AI의 결과물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를 통해 챗GPT가 인간의 창작 과정을 얼마나 정확히 모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얼마나 창작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점의 구현 가능성입니다.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AI가 하나의 고정된 시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점을 요구할 때도 적절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와 같은 시각 매체에서 스토리보드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 구도, 인물의 위치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점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는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스토리의 구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챗GPT가 이러한 시점 변화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 특히 인간이 요구하는 특정 카메라 구도와 촬영 의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성과 동일성입니다. 연속성과 동일성은 챗GPT가 스토리보드의 흐름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영화나 영상에서 스토리보드는 장면 간의 논리적 흐름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구에선 서로 동떨어진 장면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흐름 안에서 여러 샷과 구도가 필요한 장면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챗GPT가 주요 스토리의 흐름을 기억하고 동일한 구성을 유지하며 연속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개별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맥락과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다양한 시점의 구현 가능성, 연속성과 동일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스토리보드는 82m 제곱이라는 영화의 네 장면인데요. 이 네 장면은 모두 연결되는 장면이고, 이 스토리는 층간소음이 난다고 유추가 되는 집에 어떤 마을 주민이 찾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 1401호의 그러니까 주인공 우성이 문을 열고 나오고, 네. 그래서 유사성, 다양한 시점의 구현 가능성, 연속성과 동일성 모두를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스토리보드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 과정 및 분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구자의 개입이 없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연구자가 중간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AI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AI가 제공하는 원초적인 결과물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처음부터 상세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AI에게 입력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흐름, 장면의 세부 상황, 그리고 화면 비율 등의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은 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분석했습니다. 이 실험은 AI가 주어진 입력값만으로 얼마나 창작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AI가 창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자의 개입이 있을 경우입니다. 실험 2에 해당되는데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연구자가 중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인간의 개입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과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첫
첫 번째로 초기 입력값 제공입니다.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시나리오의 흐름, 장면의 상황, 화면 비율 등을 입력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 관찰 및 수정입니다. 이게 이제 실험 1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연구자는 AI가 생성한 초안 결과물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 요청을 반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달라거나 카메라 앵글을 특정 샷으로 변경해 달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 점진적으로 결과물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의 단계적 제공입니다.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하여 AI가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AI가 복잡한 맥락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일단 이쪽이 원본이고 이쪽이 실험 1, 이쪽이 실험 2입니다.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실험 2에서 훨씬 당연한 말이겠지만 원본 스토리보다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원본 스토리보드의 특징은 인간 창작자가 작업한 결과물로 창작자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완성도 높은 스토리보드라는 점입니다. 각 장면은 시나리오에 충실하며 카메라 앵글, 인물의 배치, 공간 구성 등이 체계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의 특정 장면에서는 오버 더 숄더 샷을 사용하여 한 인물의 어깨 너머로 다른 인물에 초점을 둔 구도가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관객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스토리의 흐름과 감정 전달에 기여했습니다. 실험 1입니다. 실험 1에서는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고 AI에게 초기 입력값만을 제공한 상태에서 결과물을 생성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AI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창작자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1의 결과물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창작자의 의도 반영 부족. AI는 입력값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했지만 시나리오에 명시된 구체적인 촬영 용어나 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씬 1에서 1401호 문 앞에 주민이 보이는 장면을 오버 더 숄더로 오버 더 숄더로 만들어줘 라고 입력했을 때 원본은 주민의 어깨 일부만 화면에 잡히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험 1의 결과물은 화면 중앙에 주민이 전신으로 묘사되었고 오버 더 숄더 샷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의도하지 않은 시각적 요소 추가입니다. AI는 입력값에 없는 요소를 임의로 추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장면의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을 부각시키거나 명암과 그림자를 활용해 화면의 초점이 원본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연속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면 간의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씬 3에서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AI는 이전 장면과 연결되는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등장인물의 수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스토리보드에서는 이제 씬 3과 씬 4가 사실 카메라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AI는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역전시킨 게 씬 4라고 볼 수 있는데 역전시켰다기에는 사람도 굉장히 수가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연속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2인데요. 실험 2는 연구자가 생성 과정에 개입하여 AI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과물을 수정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는 각 장면에서 시나리오의 의도와 구체적인 디테일을 단계적으로 입력하여 AI가 보다 창작자의 의도에 가까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값 수정을 통해서 나타난 실험 이 결과물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연구자가 창작자의 의도 반영이 향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각적 디테일이 개선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속성과 동일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말대로 여기서 이제 인물의 개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제 실험 2에서 연구자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니까 이제 그룹샷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험 2에도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연구자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결과물의 품질은 향상되었으나 수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AI는 여전히 일부 입력값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 건 챗GPT의 DALL-E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몇 개 이미지를 생성해줘 하고 하면 일정 수를 채운 다음에는 이제 무한정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5분 있다가 해주세요, 10분 있다가 해주세요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확 점프를 뛰어서 12시간 있다가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구의 목적은 이제 그림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입력값만으로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림 그려줘 하는 게 더 빠를 만큼 네, 아직 한계점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네. 지금 발표 다 읽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연구와 한계도 이제 1, 2, 3, 4, 5번으로 정리해 둔 게 있는데 그건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방금 한 말을 풀어서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 그냥 이거 읽겠습니다. AI 독립적 실험 1의 입력값만으로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려웠으며 창작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연구자의 개입을 통해 AI는 원본과 더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었으나 작업 시간 증가와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다. AI는 창의적인 요소를 제공하여 스토리보드 제작 과정에서 보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보였으나 완전한 대체 도구로 자리 잡기에는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감사합니다. 김혜강 학생의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계를 보시는데 혹시 더 없으실까요? 한 부분만. 네. 우리 희가 하나님이 시나리오 선정 기준을 3가지로 뽑은 거는 정말 인상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요. 감사합니다. 3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네. 원작자가 시나리오 작가가 4컷을 뽑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기획을 했을 거잖아요. 뇌수로. 네. 이것을 그대로 텍스트로 풀었으면 그게 챗GPT한테 주는 프롬프트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3가지 비교했을 때 그 원본을 GPT한테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가 나오게끔 프롬프트를 작성해줘요. 한번 작성을 해줘요. 그랬을 때 얘가 제대로 그 프롬프트를 이제 GPT가 작성해주고 그거를 다시 이 프롬프트대로 그림 이미지를 그려줘요. 했을 때 얘가 제대로 그림이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많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입이라는 것이 꼭 전혀 두 번째 연구자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프롬프트는 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원작자가 뇌 속에서 내용했던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 GPT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성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원작자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이미지가 또는 아이디어가 창작이 될 수 있어서 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아까 하연이가 디자이너 쪽에서의 어떤 베이스 케이스를 더 높이
내가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되는 도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 인간에 대한 것을 논문 주제로 한 내용이에요. 네? 이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것을 논문 주제로 한 내용이에요. 인간과 그 챗GPT를 관련지어서 왜 주제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거 물어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제가 콘티를 짜보고 그걸 AI와 비교해보는 그런 논문을 생각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논문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니까 요즘 약간 떠오르는 챗 GPT 그 이미지 생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김혜강 학생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